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biasing Bias Measurement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올해 HCM FACCT 2022에 채택된 논문이고, 이 학회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학회로 AI의 공정성에 관련된 걸 다루는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네, 이 논문의 키워드로 디바이어싱과 바이어스 모델 페어니스를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과연 머신러닝에서 공정한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그룹와이즈한 디스페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은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 논문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모델 페어니스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페어니스란 인종, 종교, 젠더와 같이 그룹 사이에서 그 모델 사이에 성능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룹 간 모델 성능 차이를 그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나 그 바이어스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 그 기존에는 모델의 성능 차를 측정하는 분야의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의 문제점을 통계적으로 지적하고 바이어스가 없는 언바이어스드한 에스티메이터인 더블 콜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를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먼저 그룹와이드 디스패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거는 특정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그 안에 그룹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남성에 대한 동일한 모델이 있는데 뭐 남성에 대한 모델의 성능은 잘 나오는데 여성에 대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그룹와이즈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범죄율을 예측하는 시스템에서 인종 간 차이가 있었다는 논문과 그 다음에 젠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인종 간의 젠더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차이가 나타났던 문제,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우범 지역을 순찰할 때 특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순찰이 배정이 되는데 이때 흑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순찰 인력을 배정하게 돼서 결국 그로 인해 더 많은 범죄자를 적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그 모델이 학습되어 어, 흑인의 범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메트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메타메트릭이란 그 모델 퍼포먼스의 그 하이 디멘전al 아웃풋을 각각의 그룹의 그 로우 디멘전한 버전으로 그 변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타메트릭들은 통계적으로 바이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티컬한 uncertainty, 즉 샘플링 바이어스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요. 특히 서브그룹에서 라지 샘플링 베리언스일 때 더 커지게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메트릭이라는 거는 만약에 모델이 뭐 10개 정도 있다고 10개 있다고 하면 그 모델 하나가 그러니까 10개의 그룹에 대한 성능이 측정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10개의 성능을 그 성능 차이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여기 표시된 6개가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맥스민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성능과 가장 낮은 성능의 차. 그다음에 맥스민 레이쇼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하는 거고요. 맥스 애브솔루트 디퍼런스 같은 경우도 이건 성능의 절대값 차이를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개는 익스트림한 사례를 찾게 되는 거고 밑에 세 개 같은 경우는 그 모델 퍼포먼스 간의 베리언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메타 메트릭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나 현재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툴 같은 경우는 들이 대부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타 메트릭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분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K 같은 경우는 그룹의 개수, 그리고 YK 같은 경우는 그룹 K에 대한 모델의 퍼포먼스를 의미하고 뮤K 같은 경우는 실제 모델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바이너리 쪽에 집중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 매트릭은 뭐 어큐러시나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그리고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등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모델 퍼포먼스를 만들 때는 바이노미얼 분포를 가정하고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Y 같은 경우는 썸머리 메저인데 그러니까 그룹 와이즈한 모델 퍼포먼스의 불일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MY, 그러니까 MU를 알고 싶은데 그 뮤를 모르기 때문에 MY는 불편 추정량이 되지 않고 항상 바이어스가 있는 추정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의 썸머리 메저의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 썸머리 메저는 항상 통계적으로 큰 방향으로 K가 커질수록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K가 커질수록 이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값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 N은 5천, 그리고 그룹의 개수는 5부터 150까지, 그리고 평균은 뭐 거의 작으면 0.1부터 0.9까지로 해서 실험을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6개 메타메트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K의 개수가 많아지면 MY에 대한 예측값에서 MU에 대한 예측값을 뺐을 때 이 MY에 대한 예측값이 과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런 경량성을 제거하기 위한 메트릭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모델 차이가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먼저 이 언페어 정도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계속적으로 모델을 튜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모델이면 적당히 성능이 올라왔고 그룹 간의 차이도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모델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모델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모델 간 차이가 그 지표상으로는 모델 간 성능 차이가 크다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튜닝을 하게 되고 또한 페어니스랑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불일치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모델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그룹 와이즈한 모델 퍼포먼스의 차이를 만약에
두 개의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젠더의 그룹은 두 개인데 적은데 반면에 연령은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20개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K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젠더와 연령에 대한 그 모델 퍼포먼스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오스를 제거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Y에 대한 분산에서 여기 모델 퍼포먼스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빼주는 방식으로 오차를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트렁케이트한 버전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절사한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코렉티드 된 추정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은 5000으로 진행을 했고 k는 100으로 진행을 했고 nk의 사이즈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모델 간 성능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퀄 사이즈일 때는 각각의 그룹이 n이 50을 가지게 되고, 어니퀄한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90 사이에 n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각각 이퀄 사이즈에서는 기대하는 실제 트롤런스 베리어스가 0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니퀄 같은 경우는 0.05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그래프에서 이 검은색 막대가 있는 부분이 트루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분포들이 이 검은색 막대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에스티메이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uncorrected variance estimate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특징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0이나 0.5에 가깝게 나와야 되는 것에 반해서 더 크게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콜렉티드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처럼 트루 베리언스에 가깝게 추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면 corrected variance estimate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variance estimate에 대한 uncertainty interval을 계산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부트스트래핑은 샘플링을 반복하는 방법으로서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이 이퀄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퀄 사이즈, 어니퀄 사이즈와 이퀄 퍼포먼스와 어니퀄 퍼포먼스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corrected variance estimate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대했던 베리언스 값보다는 더 크게 추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블 코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부트스트랩을 한 YK 스타의 분산은 원래 YK가 주어졌을 때의 YK 스타에 대한 분산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YK가 주어졌을 때 YK 스타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분산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거는
원래 부트스트랩에 대한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샘플링 베리언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베리언스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더블 코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를 제한하게 되고, 여기서 앞에서는 여기 앞에 y 분산해서 이 시그마 k 제곱을 더해줬다면 여기서는 빼는 방식으로 더블 코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더블 코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로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한 결과가 해당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uncorrected variance estimate와 corrected 그리고 double corrected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corrected 같은 경우는 역시나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uncorrected 버전보다는 아니지만 분산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더블 corrected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우리가 기대하는 분산 값을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0번의 반복적인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확인해 봐도 똑같이 이퀄 사이즈 이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해당 95% 인터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어니퀄 사이즈와 어니퀄 퍼포먼스에서도 93%에 가깝게 트루 베리언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uncorrected 같은 경우는 거의 포함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시뮬레이션과 부트스트래핑 모두에 메타메트릭에 대한 분산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더블 콜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를 실제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어덜트 인컴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1994년 인구 센서스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인데 총 약 한 48,000의 개의 데이터 n이 약 한 48,000 정도 되고 피처는 14개의 피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트레인 테스트 셋은 7대3으로 스플릿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스와 에이지에 집중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레이스와 에이지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48,000개의 샘플 중에서 86%가 백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관련돼서는 85세 이상 비율은 0.1%인데 반면에 가장 많은 나이대가 속했던 25세에서 35세 사이는 27%에 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95% 부트스트랩 인터벌을 계산해 보았을 때 왼쪽에 보이는 것은 false positive ratio, 그 다음에 이건 sample ratio, 이건 true positive ratio인데 더블 콜렉티드와 언콜렉티드를 비교하게 되면 더블 콜렉티드 같은 경우는 인터벌이 대부분 트루 베리언스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언콜렉티드 같은 경우는 트루 베리언스를 포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나 실제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도 언콜렉티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차이보다 과대로 계산하게 되지만 더블 콜렉티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잘 정확한 브레이치 정도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존재하는 메타 매트릭은 그 베이스 매트릭에 대한 통계적인 불확실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룹 간의 성능 차이를 과장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제안한 더블 콜렉티드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 모델 성능의 불일치 정도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uncertainty 인터벌도 잘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모델 피어리스 연구를 할 때 모델 간 성능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모델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 매트릭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모델 피어리스를 일정 부분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측정된 불일치 정도가 낮다고 해서 모델의 페어리스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 모델 페어리스는 결국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한계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